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터진 최악의 사태, 전쟁과 금리 폭등, 집값 곤두박질, 국채금리와 유가 급등, 달러 급등에 이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경제 불안을 증폭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 전쟁이 확산 추세에 있어서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한풀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언제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며 집값이 얼마나 하락할 수 있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2621-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일시적 조정 장세 상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주말에 터진 최악의 사태, 전쟁, 금리, 집값, 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쟁이 터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급락하는 시나리오. 자, 여기 보시면 이 노끈이 끊어지려고 하네요. 정말 위태롭게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집값 위기,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들이 잠복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자꾸 안 좋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사단이 날 수가 있어요. 특히 유가 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거 볼 것도 없이 2.8 전쟁이 확산되게 되면 유가는 예상치 못할 만큼 많이 뛸 수도 있어요. 먼저 이 내용을 봤더니 하마스 기습 공격, 새벽에 쳐들어왔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이스라엘 공격. 원래 이스라엘이 이렇게 방어도 잘해요. 근데 이번에는 꼼짝없이 정말 너무 쉽게 뚫렸습니다. 사망자 1,500명 벌써 현재 기준이에요. 부상자 6,000명 지금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자, 이스라엘하고 아랍이 화해 무드를 이어가자 그 고립을 우려한 팔레스타인이 공격을 단행한 거예요. 지금 가자 지구의 이 원래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들 있잖아요. 경제 불안 확산. 자, 러시아 사우디 원유 감산으로 유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 한 차례 유가 급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유가가 100달러 90달러가 넘었다가 80달러 밑에까지 곤두박질 했었는데 다시 또 90달러 쪽으로 급등하는 추세예요. 지금 널뛰게 하고 있죠. 즉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을 가져오고 이거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집값이 급락하는 이 시나리오,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쟁 현황, 전망. 이스라엘 가자지구 있죠. 전면 지금 봉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갖다 완전 전면 봉쇄해서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미국은 또 대형 핵 항모 현지에 급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산을 방지하려고. 자, 미영 독프 이탈리아 이 5나라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확전을 우려하고 있어요. 전쟁 확산, 경제위기. 만약에 전쟁이 확산된다면 이건 볼 것 없이 경제위기급으로 터지게 마련이에요. 자, 미국하고 이란으로 이제 확산이 되겠죠. 확산이 된다면. 그런데 이 미국도 지금 난처한 입장인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중국과 대만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전쟁터가 확산되게 되면요, 이거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배력이 예전만 못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철권 정도 됐다 보니까 꼼짝 못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먹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군웅할거 국지전이 터지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격화될 수도 있어요. 이것 봐라.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오래 가겠네. 그러면 모든 이목이 그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쏠렸는데 이제 다른 쪽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악랄해지고 더 치열해지고 2.8 전쟁, 이걸로 인해서 미국이 분산되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중국과 대만 전쟁, 이거 이미 여러 차례 나온 얘기예요. 또 이걸 오판해 가지고 북한의 침공, 뭐 갑자기 북한이 나오느냐 그러는데 북한은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아무튼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들, 지금 전쟁이 자꾸 이곳저곳에서 터지는 것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실래요? 부동산 3대 재앙 사라지나 다시 시작되나. 지금 원래 부동산 3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이게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싸그리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꿈틀꿈틀 아주 끈적끈적하게 다시 또 살아나고 있어요. 뭐냐? 여기 보시면 국채금리, 달러, 유가 3가지 위협 직면인데 여기에 2.8 전쟁도 리스크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먼저 물가와 금리, 두 번째는 유가와 달러, 세 번째는 러우 전쟁, 2.8 전쟁. 먼저 물가, 금리. 금리가 급등. 그러면 이게 왜 급등됐습니까? 금리가? 자, 국채 금리,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뻔했는데 아마 2.8 전쟁 등 그런 요인들로 동결 가능성도 높아져 버렸어요. 왜? 너무 금리를 급작스럽게 올리게 되면 경제 혼란을 야기하거든요. 경제 위기 높아지고 역사적으로 지금 붕괴 조짐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유가라든가 달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꼭 경제 위기가 터졌거든요. 7월 달 바닥 찍고 8월, 9월 연속적으로 지금 물가가 뛰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추락하다가 올 1월부터 7월까지 추락하다가 자, CPI 소비자 물가가 7월, 8월, 9월 우리나라는 8월, 9월 미국은 8월 달 올라갔고 9월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금리 유지 지금 사상 최고치라고 보면 돼요. 지금이 더 줄어들 줄 알았더니 자, 유가 달러 유가 배럴당 85까지 얼마 전에 떨어졌는데 다시 90을 돌파했어요. 달러 1360원대 돌파 1300에서 이제 1200대로 떨어지는 과정이었는데 다시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달러도 불안합니다. 당분간은 계단식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유가가 뛰고 물가 금리가 불안하니까. 세계 경제 불안 23년 말 상황 악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원래 23년에는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2년 가고 3년 가고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요. 만약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주가라든가 집값은 폭락할 우려가 크겠죠. 러우 전쟁, 2.8 전쟁, 2차 러우 전쟁. 자, 2.8 전쟁. 미국의 힘이 분산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오판하는 나라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신경 써야 합니다. 2차 러우 전쟁. 러시아의 야욕, 장기전 예상. 러시아는요 결코 본인들이 이권을 위해서라도 전쟁을 쉽게 멈추려고 안 할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원래 팔레스타인이 다른 나라 지원을 좀 받게 되면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적어요. 다만 지금 상당수 민간인들 수백 명을 지금 포로로 끌고 왔죠. 이걸 발판으로 하다 보면 또 장기화될 수도 있어요. 미국과 이란이 대리전으로 확산되거나 그리고 또 유가가 막 급등하고 이러한 혼란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현재 부동산 시세는 어느 정도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지금까지 전망은 뭐 이게 방향을 튼 건 아니에요. 저는 흐름에 맞춰서 전망을 하는 거지 무작정 뭐 제 고집대로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현재 0입니다. 빨간색이 0인데 집값 한번 볼까요? 자, 전국도 있고 서울도 있고 수도권도 있는데 수도권으로 한번 볼게요. 이 파란색 보세요. 자, 이 파란색이 지금 0. 여기 원래 5월부터 뛰었었어요. 5월부터 뛰었는데 0.05 좀 더 내려온 듯 하다가 다시 0.14 내려온 듯 하다가 0.18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내려온 듯 하다가 다시 또 0.13으로 즉 이거 보시면 이게 지그재그로 계속 올라가는 형태죠. 계단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래 왔는데 10월 들어서면서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다면 자, 3가지 전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집값이 흘러갈까요? 이거 보시면 먼저 A 가장 유력한 것은 누가 뭐래도 A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올라가면 지금 5월부터 올라왔는데 20주 연속 상승. 서울 같은 경우는 단 하루도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집값은 한번 올라가면 계속 치고 올라가고요.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만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확률로 봤을 때 이렇게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이 A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높아요. 그렇지만 이건 확정적이지를 않습니다. 변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상당수 기대하는 분들이 이제 B나 C인데, B 같은 경우는 현재 0.13% 상승해서 쭉 내려와가지고 올 연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한 정체, B로 좀 오래 가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락. 특히 우리 유튜브에서 대부분 하락을 강조 많이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2월 정도 확 마이너스로 빠지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하락 C 한 마이너스 예전만큼 뭐 폭락할 것 같지는 않고 1월 달만큼 폭락할 것 같지는 않고 이 하락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A, B, C 중에서 뭘로 봅니까? 우선 보면 확률적으로는 이걸로 놓고 본다면 A가 맞아요.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본다면 A도 맞지만 B나 C로 갈 확률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이런 사람이 늘어야 집값 오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집값이 뛰려면요 40, 50, 40대, 50대가 매입을 해줘야 하고 다주택자들이 매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법인들이 매입을 해야 하고요. 외지인들 매입이 늘어나야 합니다. 외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갭 투자가 증가해야 돼요. 그리고 부자들이 매입을 해야 합니다. 이거 뻔한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느냐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냉정하게 말하면 소폭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본격화 되면서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상승 이 추세는요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추세는 맞아요. 물론 얘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폭등을 할 우려도 있겠죠. 이번에는 자, 부동산 대폭락은 세 가지 중에 하나. 만약에 집값이 단순 하락이 아닌 폭락이 온다. 그러려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커요. 가능성이 조금 높지는 않습니다. 하락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폭락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하니까. 먼저 볼까요? 자, 부동산발 금융불안 하반기 금융당국 주시 1호 이렇게 했는데, 먼저 고금리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이 미국이 한 번이 아니고 내년에도 몇 차례 더 해야 돼요. 자, 이 전쟁이라든가 원유 급등이라든가 물가 상승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 이게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5.5가 아닌 뭐 5.8, 6%, 7% 이렇게 올려나가는, 그렇게 되면요 이거 집값 폭락합니다. 자, 미국이 불안해요. 금리 인상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자,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현재 수준으로는 안 되고 여기서 서너 차례, 한 차례가 아니에요. 서너 차례 계속 올리면 폭락합니다. 자, 두 번째, 고금리가 지속된다. 자, 그러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국내 기업들이 붕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금융권 상당히 불안합니다. PF, 연체도 심해지고, 고금리는 연체율 급증을 가져오죠. 그래서 세계 연쇄 금융부도, 물론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금융위기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경제위기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자,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이 고금리로 인해서 바로 집값 폭락을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 해외 경제위기. 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이 붕괴되면 경제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금융대란, 거대 은행이 연쇄 파산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이게 지금 소강 상태지, 이제 활화산이 있으면 휴화산, 화산이 쉬고 있는 상황이지 완전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또 한번 전염되면 세계 은행으로 막 전염돼요. 장기 침체, 시스템이 붕괴되고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빠지게 되면요, 이게 장기 침체가 되게 되면 이 약한 고리에서 기업이 됐든 금융권이 됐든 개인이 됐든 약한 고리가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뭐 한국 금융위기, 우리나라는 뭐가 위험하냐? 가계, 소상공인, 그 다음에 주요 기업, 부채 연체율이 지금 심각하죠. 소상공인이라든가 가계라든가 주요 기업들이. 부동산 PF발 금융불안도 우리나라는 더 추가가 됩니다. 금융위기로 확대될 수가 있어요. 이 금융권이 불안하다.
이거는 1금융권으로 전염이 될 수가 있고 1금융권이 연체율에서 돈을 수거하지 못하면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뭐 집값이 상승을 하든 일시적 조정을 하든 하락을 하든 급매 특성을 알아야 급매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급매에서 제일 많은 유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갈아타기입니다. 특히 상승장의 급매는 쉽지 않은데 상승장에 유독 싼 매물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100% 갈아타기예요. 자, 상급지 갈아타기. 입지 좋은 곳이 더 많이 떨어지니까 내 것 던져버리고 그거 잡으려고 헐값을 내놓는 거야. 원하는 곳으로 갈아타려고. 상급지 가격이 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망, 분양이라든가 이런 걸로 갈아타야 돼요. 그러려고 내 것을 패대기 치는. 바로 그래서 급매가 나오는 거죠. 다주택자. 자, 양도세 중과 지금은 이제 유예가 됐기는 했지만 불필요한 주택이 많다는 걸 이제 다주택자들이 깨달아요. 그러면 이런 거 끌고 가봤자 다음에 별로 뛰지도 않고 세금만 나가고 에이? 그러면 빨리빨리 던져버리고 똘똘한 걸로 올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다주택자들도. 그래서 양도세 중과 유예할 때 매도 계속 던져버리는 거죠. 집값 하락으로 다주택이 이제 부담, 아직은 이제 상승 중으로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좀 불안한 상승이잖아요. 똘똘한 한 채라든가 두 채로 올인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또는 연끌자들이 자, 매도가 되지 않아 지속적 급매를 매물 진행. 이게 서울이라든가 인기지역은 싸게 내놓으면 팔리는데 대부분 지역들은 잘 매도 안 돼요. 상승장에도. 그러다 보니까 더 낮게 개인 여건. 그럼 이제 어떤 또 여건이 급매가 나오느냐. 상투장의 연끌, 대출 과다. 상투장의 연끌 잡았으면 대출이 지금 많을 거 아니에요. 원리금도 부담되고 집값이 계속 떨어질까봐 불안.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회복을 했으니까 이 가격이라도 팔자. 무리한 갭 투자. 집값 전세가 동반하러 갈 때 전세 반환 불능. 바로 이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죠. 지금은 전세값이 올라가는 중이니까 뭐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지에 잡은 사람들은 불안하죠. 개인 상황, 사업이 실패했거나 이혼했거나 실직했거나 파산했거나 또는 세금 문제가 있거나 바로 이 큰 틀에서 세 가지 문제가 급매를 이야기합니다. 자, 한국 정책금리와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올라간다?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지금 같은 상황은 워낙 특수한 상황이라 금리를 급작스럽게 올려서 집값이 폭락을 한 거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꼭 일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자, 주택가격이 파란색, 보라색은 정책금리입니다. 자, 여기서는 떨어지니까 집값은 올라갔는데 보세요. 같이 올라가네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또 반대네요. 그죠? 자, 금리 내려가니까 집값이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또 같이 뛰네요. 그렇죠? 자, 이처럼 특수한 이게 어떤 특별한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한계치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집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리가 내려간다. 집값이 상승이 아니라 폭등 우려가 있습니다. 폭등 우려라고 했어요. 집값이 금리가 지금 상승한다.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집값이 하락한다. 자, 그러면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집값이 폭등할 우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집값이 뛰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갑작스럽게 내려간다. 그러면 집값은 크게 올라가 버리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금리와 주택, 이게 꼭 과거에는 연관성은 없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적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은 올라간다. 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너무 커요. 지금 거의 2포인트까지 차이 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라든가 환율이 자꾸 불안한 요인도 있습니다. 채권 대폭락, 빚의 대폭발.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쭉 보시다 보면은 최근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국채금리나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올라가는데도 이 까만색 집값이 뛰고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도 뛰고 있어요. 지금 미국 집값이나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어떤 사건으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계단식이죠. 그것은. 자, 이제 주간 매매가와 전세가.
지금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어떻냐? 여기 보시면 집값 보면 너무 많이 올랐나? 숨부르기 들어간 집값. 자, 여기 보세요. 0.05, 서울은 0.10, 경기는 0.14% 뛰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예요.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횡보하는 중입니다. 상승장에서. 자, 그런데 전세가는 지금 과열이에요. 과열. 전세가는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경기도 0.29. 자, 서울 0.16. 지금 매매가의 2배 이상. 즉 이대로 가면 지금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집값이 만약에 여기서 추락을 하지 않게 되면, 상승을 타게 되면 나중에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 갭 투자가 늘어남으로써, 왜? 돈이 덜 들어갈 거 아니, 전세가가 뛰니까 갭 투자가 늘어남으로써 또 한 차례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정하에 준비를 해야지, 올라간다 떨어진다 못을 박아갖고 그것만 주구장창 기다리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집값 못 박지 말고 흐름 보고 판단해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서울은 전반적으로 매물이 엄청나게 늘었네요. 그런데 강남, 송파, 서초 매물 현황은 이렇습니다. 자, 주말에 터진 최악의 사태. 지금 집값이 이렇게 쭉 떨어지길 바라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조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분위기 좀. 하반기부터 경제 숨통이 튀어서 주식과 부동산이 오를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는데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복병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